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중반전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간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 민심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심규상 오마이뉴스 대전 충청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심규상입니다. 예. 우선 지난 19대와 20대 대선에서 충청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부터 짚어보면 어떨까요? 예. 19대와 20대가 각각 엇갈린 선택을 했었죠. 예, 예. 지난 19대 대선에서 충청권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당시 압도적 지지를 보냈습니다. 예. 특히 세종에서 51.10%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문 후보의 당선에 힘을 좀 보탰는데요. 당시에 전국 평균 득표율이 41.1%였거든요. 그리고 대전광역시 역시 42.90%로 문 후보가 우위를 점했고요. 충남과 충북에서도 그 38.60%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당시는 문재인, 홍준표 그리고 안철수 후보 3자 대결 구도였습니다. 하지만 20대 대선에서는 판세가 뒤집혔습니다. 양자 구도였죠. 윤석열 국힘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 간의 양자 대결 구도였는데요. 충남, 대전, 충북에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지지로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승리해서 보수 강세 지역으로 이제 돌아섰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세종에서만 그 근소한 평균보다 우위를 점했고요. 충남, 충북, 대전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당시 이 후보와 윤 후보의 표차가 불과 전국에서 24만 7천여 표 정도밖에, 그러니까 그 퍼센트로는 0.73%포인트 차밖에 나지 않았는데요. 그렇죠. 충청권에서만 75만여 표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게 충청권에서 승리하면 이긴다라는 공식을 재확인했고, 동시에 충청권 유권자들이 표심의 변화를 좀 보여준 그런 선거였습니다. 그럼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한 표라도 이겼다면은 선거 결과가 달라졌네요. 그렇습니다. 충청권에서 한 표만 더 이렇게 얻었다고 한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충청권 주민 유권자들이 선택하면 무조건 충청에서만 이기면 승리한다라는 공식은 지난 14대 대선부터 줄곧 유지해온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번엔 좀 어떤가요? 그 충청 지역 여론조사가 좀 발표가 됐지요? 네네. 충청 민심 누굴 가리키고 있나 이걸 좀 보면 일관된 추이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선거운동 중반에 현재 접어들었는데 여러 그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20대보다는 19대 그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이겼을 때하고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까지 여론조사를 좀 총괄해서 좀 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쪽으로 크게 민심이 기울어져 있고요. 정당 지지율, 후보 선호도 등에서도 모든 지표에서도 앞섭니다. 이 중 좀 하나만 소개하면 대전, 충남, 세종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다른 여론조사는 이게 충청권 샘플이 되게 작은데, 이 여론조사는 TJB 그 대전 방송하고 DT뉴스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샘플이 약 그 충청권 유권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소개할 만하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대전에서 47.8, 충남에서 48%, 세종에서는 52%의 지지율로 김문수 후보 또 이 지지율과 비교하면 그 대전과 충남, 세종에서 그 전체적으로 18%포인트 안팎의 그 많은 격차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지금 19대 대선이랑 비교할 땐 좀 어떻습니까? 비슷한 추이라고 했는데. 19대 대선하고 보면 유사한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당시 그
이제 문재인 후보가 예. 당시에 세종에서 약 50%가 넘었고 또 나머지 지역에서도 40%대 이상의 좀 득표를 보였는데요. 1위를 한다는 것은 유사하고요. 이 간의 격차는 조금 더 벌어지는 이런 양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른 지역 민심과 좀 차별화되는 충청만의 특이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충청만의 특징보다는 예. 전국적 흐름과 되게 유사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현재 이재명 후보의 우세가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또는 여당에 대한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론이 강하지 않습니까? 예, 예. 또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 또는 후보 단일화가 불발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 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로 좀 풀이되고요. 충청 지역 민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의 경우 지금 중반에 접어들면서 부동층이 빠르게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충청에서는 부동층이 두 자리 숫자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지 후보가 없다 이런 건데요. 아직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타 지역에 비해서는 다소 높게 존재한다 이런 것이 좀 특징이고요. 이들의 선택이 남은 선거 결과에 일정한 영향을 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그 부동층이 많다고 하셨는데 네네. 과거에도 뭐 이런 흐름이었나요? 충청 지역이 좀 약간 더디게 결정하는 뭐 이런 겁니까? 원래는? 충청 지역의 특징이 예, 예. 또 다른 특징이 예. 마지막까지 좀 흐름을 보고 결정하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층이 예, 예. 투표일까지 조금 타 지역에 비해서 두텁게 유지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끝까지 신중한 결정을 예. 하면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네. 하는 뭐 이런 거네요. 그래서 캐스팅 보트가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제 그 선거가 열흘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네네. 이후에 뭐 특별한 변수가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역대 선거에서 변수로 있던 것들을 이렇게 좀 보면 네. 크게는 세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북풍, 총풍이죠. 이게 북한 그렇죠. 이제 예전에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을 자극하거나 네. 또는 이렇게 심지어 총을 쏴달라고 요청한 일도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리고 뭐 칼기 사건이나 뭐 이런 네. 것처럼 북풍을 유도하는 그래서 북풍이 하나가 있고요. 예, 예. 또 하나는 대형 사건들입니다. 네. 이제 뭐 코로나19나 그 세월호 참사 뭐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이 좀 해당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영향을 주는 것이 후보 단일화입니다. 이거 뭐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 단일화의 변수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예. 이번 선거에서 북풍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설령 예. 있다 하더라도 영향이 되게 미미할 것이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당 후보의 후보 단일화 가능성 이건 매우 적고 네. 또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대형 사고 뭐 이것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거의 무시해도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럼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은 이 분위기는 이 흐름은 계속해서 끝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점만 그렇게 보여집니다. 볼 수 있겠네요. 다만 이제 충청권 유권자들에게는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예. 정책 공약 여기에 많이 이게 요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것도 예. 여론에 다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네. 결국 이 여당 후보나 예. 현 정부의 여당 후보에 이게 거는 행정수도 완성 뭐 이런 기대치는 매우 낮기 때문에 예. 이것이 이미 여론에 다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는데 이번에도 뭐 그런 역할을 당연히 하지 않을까? 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체 그 선거 판도에서 충청 지역 민심이 차지하는 그 위상은 어떻게 될 것으로 좀 전망하시는지요?
말씀드린 대로 충청권이 선택하면 항상 그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공식을 보여주었는데 네. 이번에 21대 대선에 그러면 충청권 관전 선거의 포인트는 뭐냐 이렇게 좀 보면 네. 여전히 이번에도 민심의 풍향계 또 역할을.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아닐까 이런 건데 예, 예. 그것이 관전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아. 현재로 보면 또다시 충청권의 선택이 선택하면 대통령이 된다라는 공식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도 그 말씀드렸듯이 네. 충청권은 그 유권자들은 끝까지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최종 선택을 하고 하는데요. 현재 여론조사 추이로 보면 그 충청권의 민심은 지금 정권을 교체하는 쪽으로 급격히 쏠려 있다. 이것이 지금 그 뚜렷한 흐름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신본부장님, 오늘 충청 민심에 네. 대한 이야기를 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은 10만인 클럽 회원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아래 자막을 보시면 전화번호가 나오는데요. 010-3270-3828입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신본부장님 함께 인사드릴까요?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